아버지, 이 집 뭐예요? 새벽 5시 반, 제 큰아들 민수가 거실에 서 있었어요.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 몇 벌을 넣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이 집을 제가 번 돈으로 산 이 집을 떠나려는 참이었어요. 집 나간다. 네,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지. 3년을 참았어. 민수가 황급히 안방으로 뛰어갔어요. 곧 아내 은지와 둘째 민지, 셋째 민호까지 우르르 나왔습니다. 여보, 미쳤어요. 어디 가시게요? 아내가 소리쳤어요. 평소처럼 짜증 섞인 목소리였죠. 어디든 너희들 없는 곳.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살 박진수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35년을 일했고요. 퇴직금 2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제 인생의 증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모든 걸 버리고 집을 나왔어요. 주머니엔 현금 5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인생은 평범했어요. 1986년 26살에 서울 구로구에 있는 중견 자동차 부품 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월급 32만 원으로 시작했죠. 당시로선 나쁘지 않은 급여였어요. 28살에 결혼했고요. 29살에 민수가 태어났어요. 여보,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로 믿었어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31살에 민지가 태어났어요. 33살에 막내 민호까지. 아이가 셋이 되니까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저는 야근을 자청했어요. 주말 특근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여보, 이번 달은 300만 원 벌었어. 겨우 그것밖에 안 돼요? 옆집 윤성이 아빠는 400만 원 넘게 번대요. 아내의 반응은 늘 그랬어요. 감사보다는 불만이었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가장이니까 하는 마음으로요. 2008년 제가 48살 때였어요. 회사에서 특별 성과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20년간 무사고 근무 기록과 생산성 향상 기여를 인정받았거든요. 여보, 이 돈으로 전세 보증금 올리고 나머지는 적금 들자. 싫어요. 이제 우리도 내 집 마련해야죠. 구로구는 너무 낡았어요. 아내가 우겼어요. 서울 노원구에 신축 아파트가 나왔는데 32평형이 3억 원이라고 했죠. 그거 어떻게 사? 지금 우리 가진 돈 전부 합쳐도 1억 5천이야.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당신 회사원인데 대출 안 나와요? 결국 졌습니다. 성과금 5천만 원, 그동안 모은 적금 1억 원, 은행 대출 1억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노원구 32평 아파트를 샀어요. 2008년 11월 15일 이사 가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보,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좋아했고요. 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1억 5천만 원이라는 빚이 어깨를 짓눌렀거든요. 괜찮아. 15년만 열심히 갚으면 돼.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2015년 민수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27살이었죠. 아버지, 저 취업 준비할게요. 공무원 시험 볼 거예요. 그래, 1년만 열심히 해봐라. 1년이 지났어요.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1년만 더요. 이번엔 꼭 붙을게요. 또 1년이 지났어요. 또 떨어졌죠. 아버지,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번엔 2026년 1월 현재 민수 나이 38살, 아직도 공시생입니다. 11년째 붙지 못하고 있어요. 민지는 어떠냐고요? 2017년 대학 졸업, 29살에 취업했어요. 작은 회사 사무직이었죠. 아빠, 월급 190만 원 밖에 안 돼요. 이것 받고 못 다녀요. 그래도 일은 해야지. 1년만 다녀볼게요. 이력 쌓고 이직할 거예요. 6개월 만에 퇴사했어요. 아빠, 저도 공무원 준비할래요. 오빠 교재 있으니까 공짜잖아요. 그렇게 민지도 공시생이 됐습니다. 2026년 현재 민지 나이 34살, 역시 공시생이에요. 막내 민호는요? 2019년 대학 졸업, 아예 취업 안 했어요. 아빠, 저 사업할래요. 무슨 사업? 온라인 쇼핑몰요? 요즘 대세잖아요. 제 퇴직금에서 2천만 원을 주었어요. 창업 자금이라고요. 6개월 후, 아빠 망했어요. 경쟁이 너무 심해요. 2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그럼 이제 취업해야지. 아빠, 제가 사업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엔 유튜브 해볼래요.
요즘 대박 나는 사람 많잖아요. 또 2천만 원 주었어요. 또 6개월 후 아빠 유튜브도 쉽지 않네요. 구독자가 안 늘어요. 2026년 현재 민호 나이 32살 백수입니다. 집에 백수가 셋, 38살, 34살, 32살 다들 건강하고 멀쩡한 성인인데 아무도 돈을 못 벌어요. 아빠 학원비 70만 원 이체해 주세요. 민수가 카톡을 보냈어요. 38살이 학원비를 받아요. 아빠 이번 달 교재비 30만 원이요. 민지도 카톡을 보냈죠. 34살이 교재비를 받고요. 아빠 저 노트북이 고장났어요. 새로 사야 돼요. 200만 원이요. 민호는 대놓고 노트북을 요구했어요. 유튜브 편집용이라면서요. 한 달 생활비가 얼마냐고요? 식비 150만 원 5식구, 공과금 30만 원, 통신비 20만 원 5명 휴대폰, 민수 학원비 70만 원, 민지 학원비 60만 원, 민호 용돈 50만 원 최소한이라고 우겨요. 아내 용돈 100만 원, 대출 이자 70만 원 아직 원금 9천만 원 남음, 합계 550만 원. 제 연금이 얼마냐고요? 월 230만 원이에요. 부족한 320만 원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퇴직금에서 까먹는 거죠. 2021년 퇴직할 때 2억 2천만 원, 민호 사업 자금 4천만 원, 대출 일부 상환 6천만 원, 매달 부족한 생활비 320만 원, 60개월 1억 9천, 200만 원. 계산해 보세요. 2억 2천 마이너스 4천 마이너스 6천 마이너스 1억 9천 2백만. 2023년 12월에 바닥났어요. 퇴직금이 다 떨어진 날 2023년 12월 28일 은행 통장 잔액이 143만 원이었어요. 35년을 일해서 받은 2억 2천만 원이 딱 2년 반 만에 바닥난 거죠. 여보, 우리 이제 돈 다 떨어졌어. 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앞으론 내 연금 230만 원으로 살아야 해. 230만 원으로 5식구가 어떻게 살아요? 말이 돼요? 아내가 소리쳤어요. 그럼 애들이 돈을 벌든지 해야지. 애들 공부하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공무원 되려면 집중해야죠. 민수는 11년째야. 11년? 언제까지 기다려? 당신이 돈을 더 벌면 되잖아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66살. 재취업이 되겠어요? 누가 저를 뽑겠어요? 알바라도 해봐요. 경비 아저씨, 택배 기사, 뭐든 하세요.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35년을 일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성실하게요. 그런데 결국 66살에 알바를 하라고요? 저는 집 근처 편의점에 알바로 들어갔어요. 시급 9,860원, 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 월급 210만 원이었죠. 아저씨, 이거 진열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청소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24살 점장이 저한테 반말을 했어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연금 230만 원, 알바 210만 원, 440만 원.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저녁 10시 반이었죠. 아빠 왔어요? 저녁은요? 편의점에서 먹었어. 아, 그럼 설거지는 아빠가 해요. 저 피곤해요. 민호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치킨 박스, 피자 박스, 콜라병이 널려 있었어요. 이게 뭐야? 아, 우리 저녁에 배달시켜 먹었어요. 엄만 외갓집에 가셨고 아빠 없으니까 요리할 사람이 없잖아요. 민지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돈은? 아빠 카드로 결제했어요. 8만 5천 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제가 편의점에서 8시간을 일해서 7만 8천 원을 버는 동안 애들은 8만 5천 원짜리 배달 음식을 먹었어요. 2024년 7월 15일 제가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어요. 119에 실려 병원에 갔죠. 고혈압과 과로였어요. 보호자분 연락처 좀 주세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아내한테 전화해 주세요. 30분이 지났어요. 아내가 안 왔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아직도 안 왔죠. 2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 지금 미용실이에요. 파마 중인데 어떻게 가요? 나 쓰러졌어. 별거 아니라며요? 의사가 그랬잖아요. 그냥 좀 쉬면 된대요. 나 파마 끝나고 바로 갈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결국 아내는 안 왔어요. 저는 혼자 링거를 맞고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왔어요. 밤 9시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문을 열었죠. 아빠 왔어요? 어때요? 민지가 물었어요. 힘들어. 그럼 빨리 들어가서 쉬세요. 저희 지금 영화 보는 중이거든요. 거실에서 가족 넷이 치킨을 먹으며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제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내가 이 집에서 뭐지? ATM인가? 아니면 투명인간인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024년 12월 31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날이에요. 새벽 2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죠. 누나, 우리 아빠 언제까지 편의점 알바할까? 민호가 물었어요. 글쎄, 돈 벌어야 하니까 계속하겠지. 민지가 대답했어요. 근데 솔직히 좀 창피하지 않아? 우리 아빠가 편의점 알바라니. 그러게, 친구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아빠 퇴직했다고만 말해. 편의점 알바한다고는 안 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오빠는 뭐라고 해? 나도 똑같아. 창피해서 어떻게 말해?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편의점에서 허리 굽혀가며 일하는 게 창피하다고요? 제가 66살에 시급 9,860원 받는 게 부끄럽다고요? 그게 다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건데. 그나저나 아빠 연금이랑 알바비 합쳐도 부족한데 어떡하지?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아빠 통장에 뭐 좀 남아있을 거 아냐? 남은 게 있을까? 다 털었는데? 그럼 아빠가 더 일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뭐 어쩌라고. 웃음소리.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됐어. 끝이야.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2주간의 준비. 2025년 1월 1일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했어요. 편의점 사장님께 사직서를 냈어요. 아저씨 왜요? 일 잘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그럼 1월 15일까지만 나오세요. 다음으로 은행에 갔어요. 통장을 정리했죠. 제 명의로 된 통장만 남기고 가족 카드는 전부 해지했어요. 연금 수령 계좌도 새 통장으로 변경했고요. 그리고 핸드폰 요금제를 바꿨어요. 가족 결합해서 개인 요금제로요. 아무도 몰랐어요. 저한테 관심이 없으니까요. 1월 10일 저는 작은 고시원을 알아봤어요. 같은 서울이지만 먼 구로구에 있는 곳이었죠. 제가 35년 일했던 공장 근처예요. 보증금 없음. 월세 38만원. 방 크기 3평. 이거 계약할게요. 네, 입주는 언제 하실 거예요? 1월 16일이요. 계약금 10만원을 걸었어요. 그리고 구로구에 있는 다른 공장을 알아봤어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이었죠. 제가 35년 일했던 업종이에요. 나이가 66인데 채용 가능할까요?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35년 일했습니다. 생산직이요. 오, 그러면 환영입니다. 월급 290만원 드릴게요.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1월 20일부터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집을 떠나는 날 아침. 2025년 1월 16일 새벽 5시 반. 저는 캐리어에 옷 몇 벌을 넣었어요. 통장, 신분증, 핸드폰. 그게 전부였죠. 거실로 나왔어요. 그때 민수가 잠에서 깼고요. 나머지 가족들도 다 나왔어요. 아버지, 이 집 뭐예요? 집 나간다. 네?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지. 3년을 참았어. 아내가 소리쳤어요. 여보, 미쳤어요? 어디 가시게요? 어디든 너희들 없는 곳. 당신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냐고? 별일 없어. 그냥 내가 이 집에서 ATM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민수가 다가왔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봐요. 문제? 너희가 문제야. 저희요? 38살 백수, 34살 백수, 32살 백수. 다들 건강한데 아무도 돈을 못 벌어. 아버지 등골만 빨아먹고. 민지가 울먹였어요. 아빠, 저희 공부하잖아요. 공무원 시험. 11년째, 9년째 떨어지는 시험을 언제까지 봐? 30년 후에도 볼 거야? 아빠, 그리고 너희 창피하다며? 아빠가 편의점 알바하는 게?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들었어. 12월 31일 새벽에 민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 그건 됐어. 변명 안 들을 거야.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여보, 당신 지금 진짜 나가려고요? 응, 나가.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 연금이라도 넣어줘야죠. 연금? 내 돈이야. 왜 줘?
아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당신 정신 차려요. 가장이 집을 나가면 어떡해요? 저는 아내 손을 뿌리쳤어요. 가장? 내가 언제 가장이었어? 난 그냥 ATM이었잖아. 돈 뽑아가는 기계. 당신, 이제 이 ATM은 고장났어. 수리도 안 돼.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가지 마세요. 민호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왜? 내가 필요해? 네, 돈이 필요한 거지. 내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아버지, 민호야, 32살이야.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문을 닫았어요. 뒤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죠.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박진수로 산다.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박진수로. 구로구 고시원 방은 정말 작았어요. 3평,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하지만 평화로웠어요. 아무도 저한테 돈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고요. 1월 20일 공장 출근 첫날, 박진수 씨 경력이 대단하시네요. 우리 공장 생산성 올리는데 도와주세요. 공장장님이 악수를 청했어요. 존중받는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이었죠. 일은 힘들었어요. 하루 8시간 서서 일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월급 290만 원, 거기에 연금 230만 원, 합쳐서 520만 원이 제 손에 고스란히 남았어요. 고시원 월세 38만 원, 식비 50만 원, 기타 생활비 30만 원, 합계 118만 원, 매달 400만 원이 남았어요. 생전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여유로운 게요. 3개월 후 2025년 4월 아내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여보, 우리 애들이 다 취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돌아와요.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또 카톡이 왔어요. 미안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돌아와줘요. 역시 답장하지 않았어요. 민수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저 9급 공무원 최종 합격했어요. 드디어 붙었어요. 이제 돌아오세요. 축하한다는 답장은 보냈어요. 하지만 돌아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민지도 취업했대요. 공기업에요. 민호도 작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취업했어요. 제가 떠나고 나서 3개월 만에요. 아이러니했어요. 11년, 9년, 6년을 백수로 있던 애들이 제가 떠나니까 갑자기 취업을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문제였던 거예요. 제가 너무 퍼졌던 거죠. 2025년 7월 민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한 번만 만나요. 고시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뭐가? 11년 동안 공무원 시험 본다고 하면서 사실은 집에서 놀았어요. 공부 별로 안 했어요. 알아. 아버지가 계속 돈을 주시니까 편했어요. 그래서 계속 미뤘어요. 그래. 아버지 나가시고 나서야 정신 차렸어요. 진짜 죽기 살기로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붙더라고요. 다행이네. 아버지 이제 집에 돌아오세요. 제가 월급 받으니까 생활비 보탤게요. 필요 없어. 네? 민수야, 나는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아버지, 너는 내 인생 살아라.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살게. 정말 안 돌아오실 거예요? 응. 민수가 울었어요. 아버지 정말 미안했어요. 알아. 이제 됐어.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1년 후 2026년 1월 15일 오늘이에요. 저는 아직 구로구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요. 통장에 돈이 4,800만 원 모였어요. 이제 곧 전세 알아볼 거예요. 작은 원룸이요. 아이들은 가끔 연락해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너희도. 민수는 결혼 준비 중이래요. 예비 신부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지는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승진했대요. 민호는 아직 적응 중이지만 열심히 한다고 하고요.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한대요. 다들 잘 사는 것 같아요. 저 없이도요. 그게 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이 해줬어요. 너무 많이 참았고요. 그게 가족을 망쳤던 거죠.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박진수로 살아요. 66살 박진수. 편의점 알바든 공장 노동자든 상관없어요. 제가 번 돈은 제가 쓰고 제 시간은 제가 쓰고 제 인생은 제가 삽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 있으세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참을 필요 없어요. 때로는 떠나는 것도 용기예요.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사랑이고요. 여러분도 당당하게 나로 사세요.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으로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